바랍니다. 성안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안 했다. 환경구 예산이 4,325억 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예. 25년도 1,706억 원이죠. 일반회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의 한 7%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8% 정도. 8%. 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한 9% 정도 그렇게 좀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일 환경국 그 분야인데 불구하고 한 9% 정도, 10% 정도 점유율이면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신다라고 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진 못했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 대비 환경 분야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히 이제 한 50만이 넘는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8, 9% 정도 점유율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이? 우리가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좀 적은 편인가요? 저도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게 이거는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요. 50만 이상 지자체가 12군데인가 되지 않습니까? 12군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우리 환경 예산 비율을 한번 좀 체크해서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25년도 예산이 24년도 일반회계 1,810억 원 대비해서 104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5.75% 정도가. 그렇죠? 그 중에서 환경정책과가 마이너스 7.9%, 생태하천과가 39.9%, 68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5.75% 감액 주요 사유가 뭐가 있겠죠? 특히 생태하천과 문제 없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긴 그러면 마이너스 40% 감액 그 사유는 뭐예요? 크게 국비 뭐 하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국 전체? 저희 전문위원실 파악하는 것은 한 3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규모가 한 28억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뭐 많지는 않습니다. 신규 예산이 28억 정도면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만큼 예산 상황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가 이제 한 68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하면서 지금 뭐 하천 범람 지금 뭐 침수되고 해서 지하차도 같은 것도 침수되고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지금 생태하천과 예산이 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이런 건 뭐 쪼개기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그 전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추경에 별도로 뭐 증액할 어떤 그 예산안이 있습니까? 별도로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이게 쪼개기 예산으로 들어온 건 아닌지 이제 아니, 여쭤보는 별도는 저기 하천 관련해서는 별도는 없습니다. 별도 없습니까? 예.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국장님 자원순환 기본조례는 뭐 내년에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준비한 건 한 1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빠른 속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백운산 생태체험 공간 조성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자체 사업입니까? 예. 전액 12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사업 근거가 뭐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일전에 백운산 쪽에 그 생태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 주요 보호식물이나 법정 보호종 몇 가지가 발견이 됐고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생태 탐방로나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생태 탐방로나 이런 체험 공간으로다가 가능한지 내년에 그 조사 용역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비교적 그 자연 생태계가 좀 보존이 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뭐 네. 그 도로 같은 거 나면서 일부 잘려나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평택에서 뭐 높지 않은 산 중에서는 그나마 생태가 좀 보존되어 있는 데 같은데 굳이 생태 체험관을 조성하면서 생태를 오히려 교란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시민들의 어떤 뭐 욕구가 있습니까? 시민분들의 요구나 이거를 생태 체험장으로 한번 조성을 해보자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었냐라는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진 않죠. 네, 요구는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은 듭니다. 이 용역 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당연히 용역을 주면은 용역에서는 생태 체험장을 조성하려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하겠죠. 그렇죠?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는 용역 결과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서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용역 주시기로 하신 거니까 하시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잘 받아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태 보존 사업 있습니다. 16페이지. 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을 본 예산 당초 예산을 1억 600만 원 예산 책정을 하셨다가 3,960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예산 감액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황새 보호를 위해서 둥지탑 설치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예. 그 둥지탑 설치를 당초에 5개소 계획했다가 그 후보지가 설정이 명확하게 안 됐고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 지금 3개만 설치해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감액한 실적이 있습니다. 왜 설치 사업을 줄였죠? 황새가 안 옵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 둥지탑을 설치하려면 그 개인 사유지는 아니 그 땅 위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 동의 받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은 데가 CU지 선택해서 3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 황새 도래가 그 좀 보존 사업 그 현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 뭐 황새 뭐 철새고 하니까는 어느 정도 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줄인 것 같긴 해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 자체가 엄청 떨어져요. 그렇죠?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둥지탑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14.7%밖에 집행이 이게 아직 집행 그 설치비 집행이 아직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11월에 나서 이게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예산 네. 설치 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단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이거 황새 그 실태를 좀 한번 파악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하시는 건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어느 정도 이 황새가 오고 가는지 현황은 좀 파악을 해서 추후에 계속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26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 사업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3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고요. 2025년도에 3억 1천만 원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민간 위탁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대학 아니 민간 위탁 어디다 하셨죠? 이 공모해서 주신 거죠? 예. 이게 자료가 굉장히 단촐하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증액 요인의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이 3억 1천만 원 예산 중에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인력을 이제 3명을 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계신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가 지금 1억 8,7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뭐 기타 여비라든지 뭐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거 포함하면은 그건 2억 원 선까지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실제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내용을 좀 일부 보니 프로그램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뭐 양성 교육 프로그램 970만 원, 조사 개발 1,100만 원, 네트워크 활동비 1,7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기본적인 사업비 안에도 보면 강사료로 충당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자 강사로 충당되는 게 얼핏 그냥 뽑아봐도 한 2,500여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순수 이 3억 천 예산 중에 인건비로 한 2억 나가고 또 기본적인 사업비 중에 강사료나 자원봉사료로 나가는 게 한 2,5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이 교육센터 운영이 너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인력 세 분이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임금을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인 것 같은데 왜 자체적으로 강의 같은 거는 안 하십니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24년도 마감을 하시면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그 상세 내역을 한번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환경 정책과의 이 환경 교육센터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민관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특히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제 수행하는 민간 위탁 같은 경우 보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예산 편성 시에 잘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국도 12 이제 매칭 사업으로 좀 하고 있어요.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서. 이건 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조기 폐차 사업이 있어요. 이거 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진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엔진 교체 사업이 내년도에 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뭐 맞겠죠. 산출 내역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금년도 2024년도 전년도 그 예산안을 보면 24년도 예산안을 지금 우리가 25년도 거 하고 있잖아요. 24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연도 2025년도에는 5억 3천만 원, 그건 2억 정도의 엔진 교체 사업 예산을 더 올리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내시 기준입니다. 내시 기준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4년도 현재 지금 엔진 교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3억 3,300만 원 예산 중에 10월 30일 기준에서 예산을 집행한 게 8,400만 원이에요. 7건에. 물론 지금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기 산출 2024년도 전년도 예산에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20대를 편성을 했는데 지금 7대를 엔진 교체 사업을 했어요. 굉장히 미미하지요. 뭐 전체 이런 어떤 그 건설 기계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평택시에. 근데 뭐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대에 3억 3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10월 31일까지 7대에 8,4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뭐 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아무리 국도 내시가 있겠지만 예산안을 32대를 예상을 해서 더 올렸어. 5억 3천만 원으로. 아무리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지만 이것도 과다한데 지금 3억 3천만 원 2024년도 예산 안 가지고서도 25년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 내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더 올려 5억 3천만 원으로 더 올렸어. 수요도 없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네, 제가 좀 무리수가 있나요? 저희도 그 내시 기준이라서 이제 많이 그대로 세우긴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전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내시보다 좀 작게 예산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그냥 내시대로 세워서 저희도 좀 과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많이 과다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과다한 예산 편성이죠. 이거는 조정을 좀 아무리 내시지만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조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뭐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24년도도 30%밖에 지금 소화를 못했는데 25년도에
무려 이거 몇 프로나 더 2억을 더 올렸는데 이거 내년도에 이거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용 못 한다는 거죠. 전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 네. 우리 개수 조정할 때까지 이거를 빼도 되는지 그 여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다 사용하면은 얘기할 게 없어요. 할 이유가 없죠. 왜? 저 굉장히 매연 많이 뿜는 대기 오염 많이 시키는 엔진 교체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싫어할 저희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전혀 수요도 없는데 교체 수요도 없는데 예산은 더 올려.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과장님께서 과다 편성하셨다라는 게 아니죠. 이건 국도 내시가 있으니까는 거기 편승해서 비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전혀 맞질 않는 예산 책정인데 그걸 그대로 그냥 올려서 예산 심의를 받겠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개수 조정하기 전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도 내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예산 중앙정부의 예산 축소 방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줄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기자동차 구매 아직까지는 좀 밀려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편인데 일부 차종 빼고는 승용은 인기가 많고요. 그러니까요. 화물은 인기가 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시보다는 저희가 좀 줄여서 세웠습니다. 더 줄인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소비자 일반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거는 최대한 수요자들의 욕구를 좀 채워줄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추경 같은데 세워주는 건 없습니까 혹시 추가로 없죠 거의. 추경은 그 각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예산 조정을 합니다. 뭐 남는 시군에서 모자르는 시군으로 줄 수 있습니다. 예, 조정을 가능합니다. 예산이 있을 경우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그 전에 생활 폐기물 효율적 처리 이 717억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 세척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에서 900만 원 지원하고 9천입니다. 9천만 원. 예, 죄송합니다. 예, 오긴 이거 났습니다. 잘못한 거죠. 예. 30% 9천만 원하고 우리가 2억 1천만 원, 3억 예산. 다회용기 사용 좀 제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좀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장례식장에서 일회 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대여 세척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시더라도 일회용품 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병행해서 지금 예, 처리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이 예산이 신청 의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 예산이 아니라 이건 그냥 공모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왜 신청을 하셨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장내 식당 쪽에 요구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예산을 신청하신 겁니까? 현재 장내 식장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처음에 많았고요. 현재는 인식의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시행하기 전에 한 8개월 이상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장내 식장이라 한다면은 가장 손쉽고 편하게 장내 이런 물품을 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큰 걸 어느 정도 저희들은 인식이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재활용 문제라든가 자원 절약 차원에서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평택시청 상조회에서도 일회용품 지원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에서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평택시청 상조의 일회용품 서비스 제공부터 중지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행을 하면 예, 현재 그 부분까지도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싫어하실 텐데 상조에 그 상조 가입되신 분들이. 용품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반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다 일회용품을 다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좋습니다.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뭐 그런 어떤 홍보 효과도 굉장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추후에 뭐 시행해보고 효율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런 건 과감히 또 뭐 접을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상주분들이나 일반 문상객들의 반응이 좋다라면 더 장려하셔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법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은 법의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원의 그 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업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이제 뭐 확충해서 사실은 이게 뭐 확충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럼 국장님 아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저번 토론회 때 시민 공론화 위원회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만드시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는데 그 유효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이 예산이. 그렇죠? 다시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예. 이거는 뭐 서로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환경지도과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사업. 네. 이거 5천만 원 예산 사업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금년도에는 특이하게 그 보증보험료를 수령을 해서 이제 강제 이제 치워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수가 연에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평택시에 관리하고 계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리 폐기물 업체가 잘 기억 안 나세요?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게 그 폐기물 업체 그 허가 기준 영업 기준에는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꼭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생태하천과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 19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낚시 금지 지역 단속 위탁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 용역 사업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뭐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용역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이 안성시와 연계, 특히 이제 안성천 유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쪽 소사동 위쪽으로 올라와서 진사리 쪽 가면 안성 유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쪽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안 해놨어요. 안성에서, 그렇죠?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이건 지역 간의 연대를 좀 하셔야지. 그쪽 상류 지역에서 낚시질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단속한다고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긴 하지만 이게 진정으로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그 지역 지자체 간의 어떤 연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사리에서는 낚시하고 있고 소사동 밑에 지역에서는 낚시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같은 같은 천을 관리하고 있는 데서 이건 천 관리의 어떠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연대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연대가 안 된다면 굳이 이 평택 지역도 낚시금지 구역으로 할 이유도 없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나중에 한번 결과 좀 한번 상의 한번 하신 그 결과를 알겠습니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9페이지 B점 오염 처리 시설 운영 2억 8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B점 오염 저감 시설 개소수가 좀 증가했어요. 10개. 그 늘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충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좀 늘린 것 같은 맞습니까? 늘린 사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B점 오염 같은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에서 설치를 하면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2024년도 66개소의 유지 관리가 그 예산 편성은 1억 7,500만 원을 했는데 1억 4,6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2025년도에는 개소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줄은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생태하천과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천 특히 이 지금 범람이 예상되는 또 실제 범람을 했었던 그런 하천에 대한 어떤 하천 확장 공사나 준설 작업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이 그런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준설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네. 지금 도비 예산을 받아서 도일천하고 통복천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장 공사 말씀. 예, 도일천 그 평농 축산 그쪽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네. 지금 그거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 3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국도 12 매칭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이죠? 네, 이 어디 대학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국제대 산업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그렇죠? 네, 두 맞습니다. 개. 예산이 12억 8천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12억 8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운영 예산 일식해서 그냥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 여기도 보면 인건비 예산이 상당합니다. 네, 그렇죠? 인건비가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또 자료를 안 주셨는데 이건 의무 사항이죠. 네,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15년부터요. 네, 이건 민간 위탁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예, 계약을? 3년마다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예, 올해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지금 현재 이 위탁 업체는 2015년부터 계속 한 네, 겁니까? 네,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습니까? 예, 법에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아. 산업대학, 그러면 지역에는 여기밖에 네, 없겠네요. 국제대밖에 없습니다. 독점입니까 그러면? 이거 그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군다나 독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래서 부분은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내역도 한번 저한테 자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194페이지 공중위생관리 사업 있습니다. 네, 이 식품정책과에서도 숙박업소를 관리하십니까? 네, 어,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 숙박시설에 이 선정을 해서 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수 숙박 시설 선정 기준이 뭡니까? 이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비즈니스하고 행사, 뭐 관광 관련해서 손님이 오셨을 때 네. 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우수 숙박 시설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이제 내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고요. 그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에 대해서. 네. 그래서 녹색 등급, 황색 등급, 백색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녹색 등급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15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것을 예산을 뭐 예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요. 네.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도 보면 2024년도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2025년도에 3천만 원으로 그나마 또 줄였어요. 공중위생업소가 식당 같은 데가 뭐 주류죠. 공중위생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목욕, 숙박, 이용업 3개 업종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했고요. 18개소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줄였냐라는 거죠. 이게 해마다 같은 업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용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용업 개수가 그 올해 실시한 목욕, 숙박, 이용업보다 적기 때문에 개소수를 축소했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평택시 뭐 2023년도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에 평택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실 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14조, 15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줄여서 오히려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이렇게 야박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이건 예산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거 과감하게 좀 투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야? 지원 대상을 또 업소수 자체를 또 줄여. 그렇죠? 그것도 3억 4억도 아니고 4천만 원 꼴랑 4천만 원 지원해 하고 있었는데 3천만 원으로 또 더 줄였어. 이거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노후 시설을 위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이게 고덕 공공폐수 처리 시설의 물량이 증가를 해서 상당히 많은 한 100억 정도가 더 예산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물량 증가라고 하면 폐수 처리 용량이 늘었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고덕 신도시 그 지금 움직이면서 용량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뭡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 고덕 폐수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가 지금 준공을 지금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그런 용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게 더 늘면 더 늘죠. 고덕 쪽은 어떻습니까? 예, 4단계 그렇죠. 45만 톤까지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민간 위탁 다 관리 대행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저희가 쭉 말씀드린 이런 예산들 다 합쳐도 지금 290억짜리 이거 하나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야지 저희가 일일이 뭐 의원들이 이거 알겠습니까? 자세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